보자. 일단 여기 첫 번째 단락이거든. 메인 첫 번째 문장부터 같이 보자. 보면 우리는 가끔 평소보다 큰 보름달인 슈퍼문을 보게 되는데 평소보다 크대, 슈퍼문이. 근데 실제 달의 크기는 일정한데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까닭은 뭘까? 그러면 실제 달의 크기는 고정이야, 정해져 있어. 근데 평소보다 크게 보이는 거래, 그냥.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럴까라는 궁금증을 가졌는데 그게 대답을 바로 해줘, 그 다음 문장에. 이 현상은 달의 궤도가 타원 궤도라는 점과 관련이 있다. 그러면 이까지 단락을 다 읽고 나서 우리 머릿속에 해야 되는 건 결국에는 달이 공전 궤도라는 거잖아.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뱅글뱅글 달이 돌고 있는 거야. 달이 돌고 있는 건데 얘가 그냥 도는 게 아니라 타원 모양으로 싹 찌그러져서 이렇게 돌고 있는 거야. 근데 그것 때문에 달이 평소 실제 크기보다 더 크게 보인대. 그러면 도대체 왜 그럴까? 왜 타원 궤도로 돌면 왜 크게 보이는 걸까? 라는 궁금증을 여기 가졌어야 돼. 그리고 그 다음에 타원은 두 개의 초점이 있고 두 초점으로부터의 거리를 합한 값이 일정한 점들의 집합이다 할 때 일단 두 개의 초점이라는 거는 이해되지? 초점이 이렇게 두 개가 있어. 그리고 두 초점으로부터 거리를 합한 값이 일정하대. 예를 들어서 이렇게 4, 4라고 해보자. 길이가. 그러면 두 개 더하면 얼마야? 8이지.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6, 2지. 두 개 더하면 얼마야? 8이야. 그 다음에 이렇게 해볼까? 7, 1이야. 그러면 8이잖아. 이런 식으로 합이 다 8인 것들을 싹 이어. 그러면 타원이 되는 거야. 어쨌든 이걸 왜 얘기해 주는지는 모르겠지만 타원의 정의를 이해해야 두 개의 초점인 것, 그리고 그 초점으로부터 거리가 합한 것이 다 일정한 점이라는 거를 이해해야 그 타원 궤도라는 걸 이해할 수 있나 봐. 왜냐면 우리가 지금 글을 읽고 있는 목적은 뭐야? 타원 궤도로 돌고 있기 때문에 크게 보인다 였었잖아. 근데 왜 크게 보일까? 왜 타원 궤도는 크게 보이는 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라는 걸 이해하기 위해선 타원의 정의를 알아야 하나 봐. 그리고 그 다음에 두 초점이 가까울수록 원 모양에 가까워진다. 인데 얘들아, 약간 배경 지식까지는 아니야. 왜냐면 원은 초점이 몇 개야? 한 개지. 그치? 그러면 아까 타원은 초점이 몇 개야? 두 개지. 그러면 타원이 두 초점이 가까워지면 여기는 이만큼 멀지. 거의 초점 두 개가 하나에 가까워지면 어떻게 돼? 원에 가까워지는 거지. 그러면 재진수를 혹시 할 수 있어? 두 초점이 가까워진다는 말은 원 모양에 가까워진다는 말과 같은 말이겠지. 이해돼? 그리고 그 다음에 타원에서 두 초점을 지나는 긴 지름을 가리켜 장축이라고 하는데, 그럼 아까 우리가 봤었던 이 타원이 있으면 이 지나는 축, 얘를 장축이라고 한대. 이거 괜찮죠? 그 다음에 두 초점 사이의 거리를 장축의 길이 로 나눈 값을 20율이라고 하는데 A를 B로 나눈 값을 이거라고 한대. 그러면 당연히 얘 로 나눴으니까 장축의 길이는 분모에 들어가야겠지. 그리고 이 두 초점 사이의 거리는 분자에 들어가야 되잖아. 근데 얘들아, 여기서 우리가 꼭 반드시 무조건 고3이라면 알아야 하는 게 있는데 얘를 치환해 볼게. 얘를 A라고 치환하고 얘를 B, 얘를 C라고 치환하면 A는 B분의 C지. 여기서 두 관계를 생각해야 된다. 만약에 B가 일정할 때 A와 C는 비례관계야, 반비례관계야? 비례관계지. 그리고 C가 일정할 때 A랑 B의 관계는 어때? 반비례관계지. 그리고 A가 일정할 때 B와 C의 관계는 어때? 비례관계잖아. 왜냐면 B를 넘기면 혹은 C를 넘기면 비례관계가 보이지. 그래서 그렇게 세 관계를 이해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은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지를 모르겠네. 근데 적어도 우리가 아는 건 뭐야? 이 세 개 중에서 얘는 알잖아. 두 초점 사이의 거리. 그래서 이 다음 문장 보면 두 초점이 가까울수록 20율은 작아진대. 다시 두 초점이 가깝다는 얘기는 여기서 분자가 어떻게 된다고? 작아지는 거지. 그리고 20율은 어떻게 돼? 작아진대. 당연히 비례관계니까 작아지겠지. 근데 얘들 여기에서 생략된 말이 있어. 봐봐. 얘가 작아질 때 작아진다는 건 일단 얘는 변인이라서 통제하는 거야. 얘를 통제했을 때, 얘가 일정하다고 가정했을 때, 장축의 길이가 일정할 때 두 초점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20율이 작아지지. 그러면 두 초점 사이의 거리가 작아진다는 얘기는 원에 가깝다는 거지. 그치? 그러면 이 말은 20율이 작다. 여기 20율은 작아진다 라는 말을 뭐라고 하면 될까? 원 모양에 가까워진다 라는 말로 치환해서 읽으면 되겠지. 여기까지는 되니?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가시적으로 보여줄게. 봐봐. 장축이 뭐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장축이지. 장축은 일정하다. 변이는 통제한다. 근데 두 초점 사이의 거리를 좁혀볼게. 지금은 이만큼의 거리지. 좁힌다 지금. 좁혔지? 이만큼 좋아졌지? 그리고 좀 더 좁혀볼게. 이렇게. 그럼 거의 원 모양에 점점점 가까워지는 거 보여? 다시 시뮬레이션을 보여줄게.
가까워지고 가까워지고 점점점 20률이 작아진다는 말은 원 모양에 가까워진다는 말로 읽으라고. 이해되니? 이렇게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읽을 줄 알아야 된다. 그럼 결국에는 20률이 뭐야? 타원인 정도라고 치환해서 읽을 수 있어? 그러면 봐봐 얘들아, 얘가 타원인 정도라고 읽으면 20률이 커진다라고 하면 점점 더 찌그러진다라고 하면 되고, 20률이 작아진다 하면은 원에 가까워진다라고 치환해서 읽어야 된다. 항상 어려운 말이 나오면 치환해서 읽는 버릇을 들여. 그리고 그 다음에 달은 지구를 한 초점으로 하면서 20률이 약 0.055인 타원 궤도를 돌고 있다. 난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이 이거야. 한 초점. 그냥 초점이 아니라 한 초점이야. 왜냐면 아까 타원은 초점이 몇 개? 2개였잖아. 근데 그 2개 중에 한 초점에 지구가 있는 거야. 그 지구를 초점으로 하면서 달이 뱅글뱅글 도는 거야. 이해되니? 그래서 이 문장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이 모양이다. 이해돼? 그리고 0.055가 어느 정도의 타원인 정도인지는 모르겠어. 왜냐면 비교 대상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대충 읽고 넘어가. 그리고 그 다음에 이 궤도의 장축상에서 지구로부터 가장 먼 지점을 원지점, 가장 가까운 지점을 근지점이라고 하는데, 봐봐 얘들아, 여기가 근지점이고 여기가 원지점이지. 얘들아, 근데 달이랑 태양이 가까운 건 여기 아니야? 더 가깝잖아. 거의 붙어 있는데 여기보다는. 그럼 여기가 근지점 아니야? 아니지. 왜? 장축상에서잖아. 장축상에서 가장 가까운 건 여기라고. 장축상에서 가장 먼 건 얘라고. 이해되니? 그래서 그냥 무지성으로 가까운 곳, 먼 곳이라고 하지 마. 항상 또박또박 잘 읽어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 지구에서 보름달은 약 29.5일 주기로 새 천체가 태지달 순서로 배열될 때 볼 수 있는데, 이때 보름달이 근지점이나 그 근처에 위치하면 슈퍼문이 관측된다. 그럼 여기서 봐봐 얘들아, 배열될 때지. 때랑 뭐뭐한 경우 이런 말은 다 조건이거든. 반드시 태지달의 순서로 배열되어 있어야 돼. 태양, 지구, 달의 순서로 되어 있어야 돼. 그리고 한 가지 더, 달이 어디 있어야 돼? 근지점이 있어야 돼. 쟤가 조건 1, 얘가 조건 2. 두 가지를 만족하면 슈퍼문이 관측되는 거야. 여기에 있을 때. 됐지?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글을 읽어왔던 목적이 얘 아니었어? 도대체 달은 왜 타원 궤도를 돌기 때문에 도는데, 그건 알겠는데 왜 도대체 크게 보이는 걸까? 이거네. 달이 그 타원 궤도에 있다는 말이 근지점, 즉 가장 가까이 있다는 말과도 같잖아. 그래서 근지점이 있기 때문에 슈퍼문이 관측되는구나 해서 여기서 느낌표로 바뀌었어야 됐다. 아까 들었었던 의문을.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슈퍼문은 보름달 중 크기가 가장 작게 보이는 것보다 14%나 크게 보이는데 엄청 크네. 그 다음에 이는 지구에서 본 달의 겉보기 지름이 달라졌기 때문이래. 다시 치환할게. 근지점에 있으면 겉보기 지름이 더 커지는 거겠지. 그지? 그리고 지구에서 본 천체의 겉보기 지름을 각도로 나타내는 것이 각지름이래. 그럼 겉보기 지름이나 각지름이나 결국에는 크게 보인다는 얘기잖아. 크게 보이는 정도를 센티미터, 미터, 약간 킬로미터 그런 걸로 표현한 거고, 쟤는 각도로 얘기한 거야. 담고 있는 의미가 같지만 단위가 다른 거야. 그지? 그리고 관측되는 천체까지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각지름이 커진다. 봐봐. 천체까지의 거리가 가까워진다는 얘기는 당연히 근일점에 있는 슈퍼문, 달은 더 이렇게 크지, 각도가. 근데 저 멀리 있는 원지점에 있는 애는 각도가 작지. 그래서 가까이 있는 게 각지름이 더 크구나 정도 생각하면 되고, 예를 들어 뭐 달과 태양의 경우 평균은 0.5래 뭐 그렇대 하고 넘어가자. 여기는 좀 긴데 봅시다. 지구의 공전 궤도에서 도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난대. 얘다 도는 보조사 도잖아. 그러면 여기에 생략되어 있는 건 뭐야? 지금까지는 달이 뱅글뱅글 돌아가는 거였는데 지구가 뱅글뱅글 도는 거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대. 그게 뭐겠어? 당연히 그 타원 궤도에서 가까운 곳이 있고 먼 곳이 있다, 그걸 얘기하지. 그게 각각 뭐야? 원일점과 근일점인데, 근데 여기 볼게. 지구 역시 태양을 한 초점으로 하는 타원 궤도로 공전한대. 그러면 태양을 한 초점으로 한대. 그리고 지구 역시 태양. 그러면 여기 태양이 초점이고 지구가 뱅글뱅글 도는데, 이때 우리 머릿속은 무슨 생각해야 되냐면, 눈은 여기 읽고 있지만 아까 달은 지구를 돌았는데 지구는 태양을 도네? 라는 걸 대응해서 생각해야 된다. 동시에 두 개를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돌고 있으므로 당연히 궤도상의 지구의 위치에 따라 태양과의 거리가 다르대. 그리고 달과 마찬가지로 지구도 공전 궤도의 장축상에서 가장 먼 지점, 가장 가까운 지점 각각 원일점, 근일점 이렇게 되는데, 이까지는 안 어렵지? 괜찮지? 그리고 그 다음에 지구와 태양 사이의 이러한 거리 차이에 따라 일식 현상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여기 보면 태천체가 태양, 달, 지구 얘다 다르지 않아?
아까는 뭐였어? 아까 슈퍼문은 태양, 지구, 달 순서였지. 태지, 달 순서였는데 일식 현상은 태달지 순서야. 달이 중간에 있는 거야. 순서가 이렇게 바뀐 거지. 차이점 잡았어야 됐다 이때. 슈퍼문의 반대 요 두 개 순서가 바뀌었구나 정도. 그리고 늘어서고 달이 태양을 가릴 수 있는 특정한 위치. 이건 좀 납득할 수 있지 않아? 왜냐면 달이 중간에 있잖아. 지구에서 저 태양을 보려면 달이 중간에 가로막고 있잖아. 그러니까 뭐 이 정도는 납득할 수 있지. 근데 더 중요한 건 이런 단어야. 뭐뭐 할 때 혹은 뭐뭐 하는 경우 혹은 뭐뭐 하면이라는 단어를 쓰면 흔히 이런 현상을 일어나기 위한 조건을 이렇게 얘기할 때 경우, 면, 때 이런 말을 자주 쓴다. 근데 지금은 조건이 두 개지. 태달지, 그 다음에 특정한 위치, 가릴 수 있는 특정한 위치. 근데 여기에 얘들아 전제되어 있는 게 뭘까? 가릴 수 없을 때도 있다는 거 아닐까? 그치? 왜냐면 태달지 순서로 늘어서더라도 달이 태양을 온전히 못 가리는 상황이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알잖아. 어쨌든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이렇게 조건을 달아준 거겠지. 그때 일식 현상이 일어난대. 그리고 그 다음에 이때가 뭐야? 이때 태달지 순서고, 그리고 달이 태양을 가릴 수 있는 특정한 위치에 있을 때, 그때가 이때다. 이때 달이 근지점이나 그 근처에 위치하면 태양면의 전체 면적이 달에 의해 완전히 가려지는 개기일식이래. 왜냐면 당연히 달이 엄청 크게 보일 테니까 태양이 가려질 정도로 되는 개기일식이 관측되는 거지. 됐지? 그 다음에 하지만 일식이 일어나는 같은 조건에서, 이 조건이 뭐야? 일식이 일어나는 같은 조건, 아까 했었던 거잖아. 태달지 순서고, 그리고 플러스로 달이 태양을 가릴 수 있는 특정한 위치에 있을 때 그 조건에서 달이 원지점이나 저 멀리 있을 때나 그 근처에 있으면 반대의 경우지. 아까는 그 근지점이 있을 때는 어떤 현상? 개기일식 현상. 지금은 금환일식 현상이래. 왜? 태양면의 가장자리는 이게 달이야. 그러면 태양이 이렇게 보이는 거야. 그래서 마치 가장자리가 빛나는 고리처럼 보이는 금환일식이 관측될 수 있는 거래. 됐지? 그 다음에 이러한 원일점, 근일점, 원지점, 근지점의 위치는 태양, 행성 등 다른 천체들의 인력에 의해 영향을 받아 미세하게 변한대. 다시 이 위치는 인력에 의해 영향을 받는데, 그럼 얘가 원인이고 얘가 결과지. 인력 때문에 저 위치가 변하는 거야. 근데 그 인력은 뭐냐면 태양, 행성같이 엄청 큰 다른 천체들의 인력이야. 아마도 우리 상식상 이 정도는 되잖아. 얘네들이 겁나게 크니까 당기는 거겠지. 그치?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원일점, 근일점, 원지점, 근지점의 위치를 바뀐대. 근데 퉁쳐서 읽지 말고 원일점, 근일점은 뭐랑 관련된 거였지? 지구였었지. 그 다음에 원지점, 근지점 뭐였어? 우리 처음 슈퍼문 읽을 때 달이었었지. 그래서 지구의 어떤 타원 궤도상 위치라든지 달의 타원 궤도상 위치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 인력에 의해 영향을 받는데, 여기까지 괜찮아?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현재 지구 공전 궤도의 이심률은 이러는데 일정한 주기로 이심률이 변한다. 그럼 결국엔 아마 지구의 이심률이 변한 이유는 뭐겠어? 즉 다시 원일점, 근일점이 변한 이유는 뭐겠어? 태양이나 이런 애들의 인력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겠지. 근데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 여기 0.017 눈에 걸리지. 근데 두 번째 단락쯤에 0.05 머식인가 적혀있는 거 보여? 근데 그 생각은 안 하는 게 좋아. 왜냐면 눈에 걸리는 거 밟히는 거 알거든? 근데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맥락은 그 0.05 머시기랑 0.01 머시기를 비교하는 그 사고가 아니라 더 중요한 거는 인력의 영향을 받아서 변한다는 거잖아. 그 중요한 맥락, 얘들아 항상 생각을 할 때 뭔가 되게 중요한 큰 흐름의 생각이 있고, 그리고 되게 세부 내용, 되게 약간 눈에 밟히는 것들, 결국에는 이런 것들을 버려야 한다. 이거를 우리가 놓치면 안 돼. 큰 맥락을 놓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걸 잡고 나서 세부 정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보는 거야. 그래서 이게 더 중요하다. 어쨌든 그래서 여기서는 인력의 영향을 받는다는 게 핵심이지. 그리고 그 다음에 천체의 다른 조건들을 고려하지 않을 때 지구 공전 궤도의 이심률만이 현재보다 작아지면, 이거 치환해보자. 일단 이심률이 뭐였지? 타원인 정도였지. 타원인 정도가 작아진다는 얘기는 타원에 가깝다는 거야, 원에 가깝다는 거야? 원 모양에 가까워진다는 얘기지. 그렇지? 그래서 원 모양에 가까워지면 근일점은 현재보다 더 멀어진대. 그리고 원일점은 현재보다 더 가까워진대. 다시 여기가 어디야? 근일점이었고 여기가 원일점이었지. 근일점은 더 멀어지고 원일점은 더 가까워진대. 이렇게
이렇게 된대. 왜 그럴까? 얘는 멀어지고 얘는 왜 더 가까워지는 거야? 이유가 뭐야? 얘들아 봐봐. 일단 원 모양에 가까워진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그리면 돼? 이렇게 그리면 돼? 안 되잖아. 어떻게 그려야 돼? 초점이 어디야? 여기지. 그지? 그러면 여기를 기준으로 원을 그리면 이렇게 그려야 되는 거지. 그래서 그걸 제대로 그리면 이렇게 돼. 다시 원래는 여기 있었어. 근데 이렇게 바뀌었어. 그리고 얘는 이렇게 바뀌었어. 됐지? 우리는 이 그림을, 이만큼의 글을 이해하기 위해선 타원이 원과는 달리 초점이 두 개다. 그리고 그 두 초점 중에 하나의 초점을 기준으로 해서 뱅글뱅글 도는 거였다를 이해했다면, 그걸 활용할 수 있다면 이게 납득이 될 거야. 근데 만약에 이게 납득이 안 되고 왜 근일점은 멀어지는지, 그리고 원일점은 왜 가까워지는지를 이해 못하면 그냥 외워야지. 옆에다가 적어야지. 근데 우리는 그걸 안 하려고 노력하려고 지금 여기서 공부하는 거잖아. 그래서 계속 생각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이는 달의 공전 궤도 상에 있는 근지점과 원지점도 마찬가지래. 그럼 결국에는 얘도 똑같이 어떻게 되는 거야? 만약에 이심률이 작아지면 어떻게 돼? 똑같이 이렇게 되겠지. 당연히 얘는 가까워지고 근지점은 더 멀어지고 이런 상황이 생기겠지. 똑같이. 그리고 그 다음에 천체의 다른 조건들을 고려하지 않을 때 천체의 공전 궤도의 이심률만이 현재보다 커지면 반대 현상이 일어난다. 그러면 이심률이 커졌다는 얘기는 아까는 반대지. 얘는 좀 더 타원 모양으로 더 찌그러졌다는 얘기지. 그럼 어떻게 돼? 이렇게 되겠지. 근데 나는 이 생각은 안 했어. 왜냐면 그 전에 앞서서 이 생각을 했잖아. 그래서 그냥 뭐 반대겠지. 얘는 이쪽으로 가고 얘는 이쪽으로 가겠지 하고 퉁쳐서 그냥 읽고 지나갔거든. 이 정도까지 생각하는 게 약간 과한 것 같기는 해. 그래서 그냥 생각하고 넘어가면 된다. 그리고 얘들아 여기를 볼래? 더 중요한 건 쌤이 지금 한 문장 한 문장 다 씹어서 알려줬거든. 근데 나는 여기서 이렇게 읽었던 게 되게 의식적으로 읽은 게 아니라 당연한 거야. 내가 방금 설명해 준 건 그냥 버스에서 이렇게 봐도 할 수 있는 생각들이야. 당연한 거라고. 근데 너희한테 당연하지 않은 것들이 있었을 수 있거든. 근데 그런 것들을 체크해 두고 나는 왜 이거를 그냥 읽고 그냥 지나갔을까? 분명히 생각하고 이해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무지성으로 이해 못하고 그냥 쓱 왜 지나갔을까? 그런 것들을 기록해 두고 계속 고쳐야 된다. 내 습관, 읽기 습관을 고쳐야 돼. 근데 좀 크게 보자면 나는 이렇게 읽었어. 일단 타원이 뭔지, 그리고 공전 궤도가 뭔지, 근일점, 원일점이 뭔지 이해했어. 근지점, 원지점이. 그러고 나서 얘네들을 바탕으로 슈퍼문이 뭔지를 이해했거든. 슈퍼문은 뭐야? 근지점이 있어야 되고. 근데 타원 궤도상의 근지점. 그리고 조건이 하나 더 붙었지. 뭐였어? 순서였지. 태, 지, 달, 순서로 배열되고 근지점이 있고, 그리고 달이 뭐 가장 크게 보인다, 각지름이 가장 크게 보인다, 그렇게 했지. 그리고 이 얘기를 한 다음에 뭔 얘기했어? 일식현상 얘기했지. 이거는 슈퍼문을 이해하지 않으면 일식현상은 이해할 수 없어. 얘를 이해해야 쌓아 읽을 수 있어. 다시 말하면 얘와 얘의 차이점은 태, 달, 지야. 태지달이 아니라 태달지라고. 그랬을 때 일식현상이 일어나는데, 이때 근지점에 위치하면 달이 개기일식이 일어나고, 그리고 원지점에 위치하면 금한일식이 일어나는 거야. 그리고 얘들아 슈퍼문, 그리고 개기일식, 금한일식 다 무슨 궤도야? 타원 궤도지.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까지 있는 전부 다 뭐야? 다 타원 궤도야. 근데 이 타원 궤도는 인력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 그래서 얘네들을 다 지나가는 엄청 큰 태양이 있어. 그럼 걔네들이 얘네들의 근지점, 원지점, 근일점, 원일점, 걔네들의 이심률을 변화시키는 거야. 전체 글의 구조는 이래. 그래서 이게 최대한 자연스럽고 무의식적으로 연습을 해야 이게 자연스럽게 되는 거야. 아, 그냥 뭐, 이런 게 타원이고 공전 궤도고, 슈퍼문이 그래서 크게 보이는 거구나. 뭐야, 슈퍼문에서 태달지로 바꾸면 일식현상이네. 그리고 그게 근지점일 땐 개기일식, 그게 원지점일 땐 금한일식. 근데 얘네들 다 타원이구나. 근데 그 타원들, 즉, 이 네 가지의 지점들은 싹 다 태양의 영향을 받는구나. 그랬을 때, 뭐, 요렇게. 뭐 좀 더 멀어지고 좀 더 뭐 생각하고 그러고 끝내면 되잖아. 그지? 그래서 그렇게 크게 거시적으로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